미국 시간 2월 20일 트럼프 정부의 핵심 전략이었던 관세 베이비 관세, 상호주의 관세가 미국 대법원의 6대3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전면 무효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세 위헌 판결이 향후 트럼프 정부 정책 방향이나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트럼프 정부가 뱉어내야 하는 건지, 뱉어내면은 누구에게 뱉어내는 건지, 뭐 한국이나 중국한테 뱉어내는 건지, 아니면은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나 판결 후 미국의 여론을 제가 오늘 한번 빠르게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관세가 철폐됐다, 뭐 관세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 관세 하는데 여러분들 관세도 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판결을 받은 거는 상호주의 관세입니다. 관세 최근에 엄청 많이 이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철저히 미국 입장에서 상호주의 관세가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재미를 위해서 추임새를 넣는 거지 단어 하나 거슬린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신의 목을 베지 말고 진정하고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난 상호 관세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전 세계 상대로 무역 협정을 수없이 체결하고 장사를 이때까지 쭉 해왔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Let me tell you this, Ray. 아니, 우리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네? 근데 무역이 적자야. 야, 무역이 왜 적자야? 우리가 호구도 아니고 왜 우리는 밑지는 장사를 처하고 있냐? 야, 베센트, 배경리, 장부 한번 들고 와봐. 오케이? 장부를 딱 보는 거예요. 트럼프가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랑 장부를 한번 뜯어보는 거예요. 코리아, 한국? 야, 잠깐만. 야, 한국이랑 2007년에 FTA 체결을 했네? 야, FTA 체결하는 건데 FTA 체결 전에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 8%를 때렸고 미국은 한국산 차에 2.5%만 때렸네? 야, 그리고 FTA 체결한 다음에 관세 없이 자유롭게 장사를 한다고? 거래는 거래니까. 야, 근데 지금 미국에 한국 차는 천지 빽깔인데 왜 우리 미국 차는 한국에 별로 없냐? 뭐? 한국이 환경 규제가 빡세고 길이 좁아가지고 떡대가 큰 미국 차는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야, 그러면은 자유무역 체결을 해가지고 관세 없앴는데 이거 환경 규제니 군사시설 보호법이니 이런 걸로 미국 차는 한국에 많이 못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완전 한국만 재미 보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우리 미국에 무역 적자가 생기지 이 모질이들아. 야, 지금까지 우리가 손해본 게 많으니까 한국에 관세 25% 때려. Put the tariff, okay? Put the tariff. I like Korea, but it's not fair, okay? 한국에 관세 25% 때려, okay? 근데 President 나한테 왕관을 준 거야. 오케이, 그러면 15%로 내려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거래를 해왔던 나라들 중에서 장부를 딱 뒤져본 다음에 지금까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손해보는 장사를 해왔다고 판단이 되면은 야,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너네한테 허구 잡혀서 경제가 개판이 났으니까 우리가 지금 허구 잡힌 금액을 추가로 관세를 때려서 우리가 메꿀 거야 해서 한 게 바로 상호 관세인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려면은 미국 의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 우리가 오랜 시간 다른 나라한테 호구 잡혀가지고 경제가 개판이 됐으니까 이거는 비상사태 아니냐? 야, 그러면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대통령 권한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하냐? 의회에 이거 동의하려고 던져줘봐라. 일이 되겠냐? 지극끼리 쳐 싸우다가 세월 다 간다. 절차 꼴값 떨지 말고 펜이나 가져와. 오케이? 행정명령 때릴 거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경제적으로 비상사태니까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세계 각국의 관세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미국 대법원이 실제 미국이 경제적으로 비상사태입니까?
이거를 따졌을 때 미국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대3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보수 성향 대법관 3명도 이게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판결이 났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적용했던 모든 관세가 전부 다 짬처리 되는 건 아니에요. 한 70% 정도의 관세 정책만 짬처리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대가리가 복잡한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 상호 관세로 끌어모은 돈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175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53조 정도 되는 액수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뱉어낼 건가, 이게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복잡하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관세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관세가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거래하는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국가들이 관세를 내는 것 같지만, 근데 명확하게 따지면은 사실 미국 외 외국 정부가 내는 게 아니에요. 한국 수출 기업이나 중국 수출 기업이 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물건이나 상품을 미국으로 떼와가지고 들어온 놈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유통업체, 마트, 소상공인들, 그 양반들이 수입 상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관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이키라든지 뭐 코스코라든지 워마트 같이 그런 유통업체들 있죠. 이 양반들이 이제 대표적인 관세 납부자들이 되겠는데, 당연히 얘네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관세를 내라고 의학을 죽이니까 관세를 내겠죠. 그러면은 얘네들 입장에서 영업 이익 손실이 엄청나게 날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전에는 없던 세금을 걷어간다니까.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그 관세 부담을 상품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상품 규격이나 양이나 품질을 개판으로 후려쳐가지고 소비자들, 즉 미국 시민들이 관세를 내도록 짬처리를 시킨 거예요. 폭탄 돌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은 미국 정부가 돈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삥을 뜯어서 메꾼대요. 그런데 사실 미국 유통업체들에게서 삥을 뜯었고, 이런 미국 유통업체들은 가격이나 규격으로 장난질을 해가지고 서민들한테 삥을 뜯어서 메꾼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도에서 제일 이익을 보는 놈이 누구다? 대기업이다. 왜냐? 어차피 서민들한테 삥 뜯어서 관세 메꾼 거잖아요. 그래서 액면상으로는 미국 정부가 미국 유통기업, 대기업들 상대로 관세를 뜯은 건데, 이게 위헌이니까 정부는 관세를 대기업들에게 토해내겠죠? 그러면은 대기업들이 정부에게서부터 환급을 받아요? 그러면은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가격으로, 양으로, 질적으로 소비자들, 미국 시민들한테 장난질을 쳤으니까 이제 본 이익만큼 돌려주겠죠? 그런데 대기업들이 시민들한테 그 돈을 돌려주겠냐? 안 주겠죠? 그러면은 이 구도에서 제일 피를 보는 놈이 누구다? 미국 시민이다. 그죠? 미국 시민인데, 원래 관세 이거를 뜯어가지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려고 했냐? 자,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돌쇠니 완전 민주당이냐? 좀 들어보세요. 원래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관세를 걷어가지고 어떤 정책을 하려고 했었느냐? 미국인들 소득세 있죠, 소득세. 그러니까 월급 받고 아니면은 뭐 돈을 벌고 이러면은 꼬박꼬박 정부가 소득세를 훔쳐가잖아요. 소득세를 아예 낮추거나 아예 없애준다고 했어요, 미국 정부가. 그 다음에 나라 빚을 감축을 시키고, 그리고 관세로 번 돈을 국민들에게 환급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이 상호 관세를 철폐하고 지금까지 뜯은 돈을 다시 돌려줘라는 그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돌려주는 것도 정확히 액수를 따지기 위해서 소송을 또 엄청나게 진행할 거고, 이게 칼로 무베듯이 따박따박 잘라서 돌려주기도 상당히 어렵고 2년 이상 오래 걸리는 그런 절차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정부와 기업 간에 약간 흐지부지한, 그리고 이게 또 그렇게 됐다 하면서 또 정부에서는 야 세금 감면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또 쇼부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이게 좀 미묘합니다. 아무튼 이게 바로 상호 관세를 시행했던 정부의 배경이자 방법이자 실제로 피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인데,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의사를 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Such a disgrace, okay? It's terrible, okay? 야,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 말이야. 솔직히 엄청 실망스러웠어, okay? 내가 봤을 때 법원이 우리 미국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용기가 부족한 것 같아. 쪽팔린 줄 알아야지, okay? 야, 대법원 판사들 말이지 무늬만 공화당원이지 감투 씌워줬더만 좌파 민주당 애들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개판이라는 거야. Okay? Can you believe that? 이라면서 대법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함과 동시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Look, okay, I just signed global 10% tariff on all countries. Can you believe that? Okay, I just signed it. Okay, I just signed the executive orders. Okay, global 10% tariff on all countries. 야, 나 럼프야. Okay, 야, 형이야. Okay,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Okay, 상호 관세는 짬처리 됐지만 나는 카드가 2개지요. Okay, 야, 상호 관세만 내가 카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무역법 122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글로벌 관세를 때리는 거에 서명을 할 거야. 오케이? 자, 편집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무역법 122조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10% 일괄적으로 관세를 때렸는데 이걸 다시 15%로 적용한다고 조정 사인을 가겠어요. 자, 이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까지 상한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한선 최대 15%까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법은 판결이고 뭐고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경제 전략 제1원칙으로 가져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정부 경제 전략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관세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이 양반은 관세를 절대 못 놓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전에 지금까지 거둔 관세로 뭔가 큰 액션을 취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이런 퍼포먼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관세 이거를 지금 타이밍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 B,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서 모든 국가에 10% 보편 관세를 때리는 행정명령을 사인을 했습니다. 자, 이 무역법 122조는 또 뭐냐? 이거는 국제 수지 적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장사를 했는데 미국이 적자를 심하게 봤으면 대통령 권한으로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약발이 떨어진 150일 이후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그런데 의회 승인은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일단 150일 동안은 10% 관세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관세는 누가 낸다? 미떠스 같이 미국에 살면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 관세 판결을 가지고 미국이 여러 갈래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은 대법의 판결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하고 법이 무너졌다는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제조업이나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대법관들의 선택이 사실상 미국 노동자들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고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 B를 발동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의 여론은 자유시장주의, 그러니까 전통 보수파 있죠. 전통 보수파나 월스트리트 같은 대기업 사람들입니다. 자, 이 양반들은 겉으로는 이제 말을 아끼고 있어요. 겉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은 비싼 술 까가지고 한 잔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뜯겨갔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관세가 또 매겨졌으니까 또 다시 고삐를 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로 미국 정부나 공화당 보호무역주의 쪽 입장을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이 있겠지만 이거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나고 가격이 안정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제1의 소비국이고 미국에서 장사를 하려면은 미국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미국인들을 고용하라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아시겠죠? 미국의 민주당이나 진보 같은 경우에는
항상 트럼프 정부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정책을 밀어붙여 왔는데 이번 위헌 판결은 법치가 살아있고 또 인플레이션 완화에 기여할 거라고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 즉각 발동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우회하려는 꼼수라면서 의회가 강력하게 이에 대해서 응징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상호 관세 위법 판결로 굉장히 많은 갈래의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관세 정책이 트럼프 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인 만큼 이거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세 위법 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